JDC가 예대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1인당 물 사용량 기준을 당초 허가 때보다 절반으로 낮춰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1도 2동에 추진 중인 신산머루 도시재생 사업이 주택 재개발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최주입니다. JDC가 하수 역류로 문제가 된 신화 역사공원의 1인당 물 사용량을 당초의 허가 기준보다 절반으로 줄여 변경을 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취재를 더 해보니 JDC가 추진한 다른 사업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도 마찬가지로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 사용량 기준을 적게 산정해 객실 수를 늘리려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투자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2009년 사업 승인 당시 하수 발생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인당 물 사용량은 340리터. 하지만 이후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물 사용량은 160리터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물 사용량 기준이 줄자 하수 발생 예상량도 따라 줄었고 덕분에 객실 수는 증가했습니다. 당초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객실 수는 1,800실. 하지만 물 사용량 기준이 줄자 2,400실로 늘었습니다. 물 사용량 기준을 절반으로 줄인 신화월드도 당초 허가 때보다 객실 수는 3.5배나 늘었습니다. 하수 발생 예상량을 유지한 채 객실 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드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JDC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나중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 의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런 어떤 단계도 안 되고 그냥 그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이 같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시행사인 JDC가 얻은 원인자 부담금 감소 혜택은 수십억 원.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의 행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고 JDC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강한 일사에 폐인 현상이 더해지면서 오늘 제주시의 기온이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제주 북부에는 폭염경보가 대치 발효되는 등 제주 지역 폭염특보가 역대 가장 긴 3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낮의 기온은 제주시 외도동 35.8도, 한림 34.8, 월정 34.3, 중문 32.7도 등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당근 농가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구자읍 당근 재배지의 90% 정도가 파종을 마쳤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70% 이상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구자읍 농가 등을 찾아 급수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급수탑과 농업용수 저장소를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와 그 기술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에서는 과열과 투기 논란이 일자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최근 제주도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죠. 규제를 풀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슈 추적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가 서울에서 연 국제회의입니다. 여름 휴가 중인데도 이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제 자유도시인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도 지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성화하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닷새 뒤 원희룡 지사는 경제장관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제주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특구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암호화폐 거래 계좌 개설과
암호화폐 신규 발행을 허용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숨을 죽여왔던 국내외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물론 도내 기업인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ICO를 진행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내고요. 제주도에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짐에 따라서 스타트업들이 보다 사업하는 데 용이할 수 있겠고, 문제는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보물선을 담보로 암호화폐를 발행해 600억 원을 끌어모은 돈스코이오 사건처럼 명확한 기준이나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기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이게 ICO 시장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이 상장될 거라는 그 이슈 하나가 다른 걸 다 묻어버린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제주 지역의 관련 기술과 인력, 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만 서두르면 지역에는 별다른 파급 효과 없이 관련 기업들만 재미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만의 주계장막처럼 그 안에서 거래소 안에서의 고급 기술은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사람도 거기에 있고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머지만 떠안는 이런 기술이 또 될 확률이 되게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인터넷 세계에서 가져보지 못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만큼 다소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게 원희룡 지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영리병원 허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수기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내국인 이용, 영리병원 추가 설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는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율에 맞게 도민 3,000명이 채워질 때까지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진행되며 공론조사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쯤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제주시 1도 2동의 불편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산머루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주들은 주택 재개발을 주장하며 도시 재생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시 1도 초등학교 동쪽의 신산머루, 좁고 경사진 골목길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낡은 집이 연이어 있는데요. 이 일대의 75%가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입니다. 주택가 도로는 폭이 4m도 채 안 돼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방도로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길이 좁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제일 걱정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일대 45,000제곱미터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2020년까지 83억 원이 투입돼 주택 정비와 보행 환경 개선, 마을 기업 지원 등 주민 맞춤형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임대주택 그 건립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다음에 이제 요새 흔히 셉테드라 그래가지고 그 범죄 예방 기법도 많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토지주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골목길을 개선하거나 보도를 교체하는 도심 재생으로는 정주 여건이 달라질 수 없다며 기존 건물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을 통해 젊은 층 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 재생은 천사 같은 사업으로 몰아가고 재개발은 악마 사업으로 몰아간다면 그 도시의 성장과 주거 환경, 삶의 질은 후손들이 찾지 않는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이뤄지면 세입자와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아 제주시는 당초 계획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세부 계획을 다음 달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제주 해군기지를 찾아 2018 국제관함식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서 차관은 원희룡 지사를 만나 성공적인 국제관함식 개최를 위해 제주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강정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서 차관은 강정마을 주민 대표들과도 만나 민군이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강정마을회를 만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원 지사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강정마을회 임원 등을 만나 마을회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일단 추진 중인 사업을 진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안은 마을회와 조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 5명에게 훈장과 표창이 수여됩니다. 정부는 제73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조천 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고 김시범 선생에게 애족장을, 서귀포시 중문동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고 강태하 선생과 조천읍 함덕리에서 만세 운동에 나섰던 고 한백홍 선생 등 4명에게 대통령 표장을 수여했습니다. 군부대 부사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 해군기지 소속 중사라고 밝힌 남성 2명이 제주 시내 한 배터리 판매점에 전화를 걸어 부대 내 폐 배터리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3,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6월부터 도내 커피 도매상과 음료 대리점 등 모두 6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용의자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여인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발령됐습니다. 여인태 신임 청장은 여수 출생으로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서귀포해양경찰서장과 국민안전처 감사 담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